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과학 수업 문예TV입니다. 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멘델에 대해서 좀 배웠죠. 여러분, 이 지금 생명과학 단원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막 계산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용어가 조금 낯선 거니까 그 용어들을 익힌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해봐야겠죠? 저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멘델이 밝힌 유전원리 첫 번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슨 유전원리를 배웠지? 우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우열의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용어들을 또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형질이라는 걸 공부를 했죠.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76페이지.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쌍꺼풀이 있거나 혹은 없을 때 이렇게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나타내는 걸 형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우리 유전 원리를 사실은 혼합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물감처럼 섞여서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이제 그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한 게 누구라고? 멘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멘델은 뭘로 실험을 했지?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죠. 그래서 멘델이 사실 순종 완두만 이렇게 뽑아냈던 그 과정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멘델이 이렇게 해서 순종 완두만, 순종 노란색 완두, 그러니까 노란색 순종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뽑아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순종 완두씨도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 둘을 사실 교배를 시켰더니 이게 보니까 노란색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설이라면 사실 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게 나와야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노란색만 나오더라. 왜 노란색만 나왔을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왜 노란색만 나왔어? 멘델이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났는데 왜 그랬냐?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우성이라고 하고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고 이런 유전 원리를 우열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립형질이라는 거는 어떤 그 완두콩의 이제 색깔 혹은 모양 이렇게 이제 서로 반대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모양에 관한 대립형질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주름진 거 혹은 둥근 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색깔에 관한 대립형질을 얘기를 했다면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이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나타날까? 둥글고 주름진 것 중에 둘 중에 어느 게 나타날까? 이렇게 해서 대립형질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 거냐면요. 이제 멘델이 왜 그런 게 나타났을까? 그러면 노란색만 나타났다는 거는 초록색은 그 자손 2대, 3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가를 한 번 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조금 또 어려울 수 있고 또 확률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봤더니요. 멘델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름의 이제 가설을 세운 거지. 왜 그럴까?
그래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 완두끼리 교배하면 자손 일대에서 열성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 색을 봤더니 서로 다른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순종 완두끼리 교배를 해서 자손 일대에서 초록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초록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자손 2대, 3대에서도 계속 노란색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초록색이 그래도 나올 거냐 이거를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자손 1대를 자가수분한 거예요. 여러분 노란색과 초록색을 교배를 시켜서 노란색만 나왔죠. 이 노란색 똑같은 걸 자가수분시켜서 봤더니 이게 이제 자손 1대고 이게 2대잖아요. C의 색깔이 노란색인 완두와 초록색인 완두가 약 3대 1의 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를 계산하기까지 수많은 실험을 했을 거잖아요. 멘델은 계속해서 연구를 했을 텐데 3대 1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멘델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멘델이 하나 이론을 만든 거지.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으며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되는구나. 전달될 거다. 이런 게 한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두 번째,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되고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가고 생식세포가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두콩으로 얘기하면 색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 노랗거나 초록색이거나 이렇게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으며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달라요. 내가 노란색도 갖고 있고 초록색도 갖고 있는데 내가 노란색, 초록색을 둘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 그 색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지금 쌍으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각각 들어갈 거다. 그리고 각각 들어가는 게 나중에 수정되면 다시 만나서 쌍을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 개념은 뭐냐? 유전자라는 걸 멘델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감 섞이듯이 섞이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통해서 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멘델이 생각한 유전인자는 바로 유전자인데요. 완두씨의 노란색 유전자를 Y로 표현하고 초록색 유전자를 이 스몰 y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멘델의 가설로 완두 교배 실험을 분석하면요. 여러분 잘 봐주세요. 노란색만 나타났으니까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 대문자 YY만 있어요. 초록색도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몰 y만 두 개 존재를 했어요. 자, 보세요. 한 쌍의 유전인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쌍쌍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감수분열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서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감수분열을 통하면 엄마 거 아빠 거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각 생식세포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버이 완두에서 각각 유전자 Y를 지닌 생식세포와 유전자 이제 스몰 Y를 지닌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엄마, 아빠 따로따로 왔어도 얘는 순종이기 때문에 둘 다 하나는 대문자 Y, 소문자 Y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 둘이 만났는데, 그래서 생식세포가 수정되면서 대립 유전자는 다시 쌍을 이루고 자손 1대에서 우성 유전자만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 대립유전자라고 하는데 대립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고 우성 유전자는 알파벳 대문자, 열성 유전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Y와 이 대문자 Y와 이 소문자 Y가 만나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봤더니 이거 둘이 만나면 이 대문자 Y만 나타나는구나, 밖으로. 소문자 Y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초록색은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손 일대에서 우성 유전자만 표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문자 Y, 소문자 Y, 이 Y끼리 다시 자가수분을 시킵니다. 왜 다시 자가수분을 시키냐? 계속해서 초록색은 그럼 안 나오는 것인가? 초록색이 나온다면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가를 멘델이 생각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 얘는 사실 이 소문자 YY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하나로 표현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이 되면요. 이 대문자 Y가 나올 수도 있고 소문자 Y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문자 Y가 나올 수도 있고 소문자 Y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Y, 소문자 Y 그리고 여기도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얘랑 얘랑 만날 수도 있죠.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얘랑 얘랑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대문자 Y끼리 만나면 당연히 노란색이 나올 것이고 이 대문자 Y와 소문자 Y 만났을 때 노란색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손 2대의 유전자 형질인데 또 여기도 우성 인자만 표현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열성 인자끼리 있는 게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초록색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전자형의 비 대문자 Y, 대문자 Y 대 대문자 Y, 소문자 Y 그 다음에 소문자 Y끼리만 있는 게 1대 2대 1이면 표현형의 비 노란색과 초록색은 3대 1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형은 무엇이냐?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거고 표현형은 유전자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걸 이제 겉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파벳으로 사실 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1대 2대 1인데 얘네는 노란색을 나타나고 얘네는 초록색을 나타내는 거죠. 이 표현형의 B는 3대 1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잘 봐주세요.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서로 분리가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유전 원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Y에 이걸 갖고 있었는데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하나는 Y일 수도 있지만 이 대문자 Y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소문자 Y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유전 원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리의 법칙.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우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하나는 나타나는데 하나는 나타나지 않아. 자손 1대에서 나타나는 걸 우성인자, 자손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걸 열성인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3대 1이 나오네.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유전자가 각각 따로따로 해서 대립 유전자가 각각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분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뭐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물감처럼 뒤섞여서 희석되지가 않고 유전자가 물감을 섞듯이 유전된다면 자손 2대에서 열성형질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살짝 가보면 1번은 유전인자는 이제 유전자다. 이게 이제 유전자다. 유전인자가. 그 다음에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되고 나머지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열의 법칙.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생식세포로 나눠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만난다. 이거는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상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직접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핵심 질문입니다.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에는 어떤 형질이 나타날까? 그리고 완두씨의 모양과 색깔이 동시에 유전될 때 모양과 색깔에 어떤 영향을 줄까 했는데 우리는 처음에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에는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잡종, 이 순종, 알았어요. 순종을 먼저 교배를 시켜볼게요. 대문자 R끼리 있는 게 순종이죠. 그 다음에 이 소문자 R끼리 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이렇게 유전형을 나타냈고 이 대문자 R, 그리고 소문자 R은 뭐를 나타내냐면 대문자만 있는 건 둥근 걸 의미를 하고 이 소문자 있는 건 열성인데 주름진 걸 의미를 해요. 아까는 노랗고 초록색이었는데 지금은 둥글고 두름진 모양의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형질을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교배를 시켜볼게요. 자, 교배를 시켜봤더니 생식세포는 대문자 R만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소문자 R만 나오겠죠. 그래서 잡종 1대, 자손 1대에는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나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모양이 둥근가요? 주름졌나요? 둥글었지. 둥글었으니까 뭐가 우성이야? 둥근 게 우성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랬더니 모든 개체가 이제 유전형은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나오는데 잡종 1대, 자손 1대에서 나타나는 그 형질을 우리는 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게 우성인 거지. 그래서 모든 개체는 둥근 완두로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린 잡종 2대, 그러니까 자손 2대를 교배를 시킬 거예요. 다음 세대를 다 교배를 시키면 다 이 대문자 R과 소문자 R 교배를 시키겠죠? 그래서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교배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교배를 시켜봤더니 이 생식세포 각각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왜 각각 들어간다 그랬지? 이걸 뭐라고 그랬지? 감수 분열을 통해서 분리가 되는 거 그리고 다시 합쳐지는 거 분리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식세포 큰 알, 작은 알 여기도 큰 알, 작은 알이 있고 각각 이렇게 만날 테니까 큰 알끼리 혹은 큰 알, 작은 알, 큰 알, 작은 알 그리고 나머지 작은 알끼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둥근 거는 이렇게 3개가 있고 주름진 거 하나가 있는 거. 표현형은 3대1, 둥근 거 대 주름진 건 3대1이고 그 다음에 유전형 같은 경우는 대문자 R 대 대문자 R, 소문자 R 그리고 소문자 R끼리 있는 건 1대 2대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살짝 생명과학에 수학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 맨날 어렵지 않아요 하죠? 그래서 유전자형 R 대 이 소문자 R, 대문자 R 그리고 소문자 R끼리는 1대 2대 1이고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는 3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볼게요. 1번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유전. 두 번째, 쌍을 이루던 대립 유전자가 예를 들면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가 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리의 법칙에 따라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는 건 감수 분열과 관련지일 때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해보래요. 우리가 분리의 법칙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얘가 좀 더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얘와 얘로 분리되는 건 감수 분열과 관련지였을 때 어떤 단계일까요? 얘네 둘을 상동염색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됐어요. 어느 때일까요? 그렇죠. 상동염색체의 분리니까
함수 제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분리돼서 딸세포로 분리돼서 딸세포로 여기다 쓸게요. 미안해. 들어가는 단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 필기가 조금 애매했다. 자,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건데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 딸세포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 한 가지 형질의 뭐는 쌍으로 있대요.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되었다가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루어 자손에게 전달되는 이 동그란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건 뭘까요? 대립 유전자. 여기는 대립 유전자. 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갑자기 너무 어려웠다. 그치? 근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세세포 분열도 배웠고 감수 분열도 배웠고 수정도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멘델이 이렇게 유전자라는 개념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유전이 될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멘델의 법칙 두 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열의 법칙, 그 순종끼리 교배를 했는데 하나만 나와, 그 나온 형질이 우선 형질이구나. 이렇게 해서 배웠고 그 우선 형질이 나타내는 걸 자가수분을 시켰더니 열성 형질도 같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각각 분리돼서 들어가는구나.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수업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는 이제 등교 시간이죠? 선생님이 한 번 더 복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우리 등교 수업 때 봅시다. 안녕.